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492페이지 492 부동산 감정 평가인데요. 감정 평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험에 요즘은 그 7문제라 보면 돼요. 7문제. 7문제면은 작게 놓은 부분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저 15회 그 이전 그때 사고 크게 그 우리 시험 어렵게 나와가지고 재시험 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의 시험에 10문제 나왔었어요. 10문제 나왔는데 조금 하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7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파트가 좀 그 어려운 파트기보다는 우리가 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이 감정평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보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부동산 하는데 항상 우리 부동산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요 건물과 요 토지, 요 건물하고 요 토지만 신경 쓰면 돼요. 저 토지하고 건물이 그냥 부동산이다 보면 돼요. 되고 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뭔다고요? 감정을 한다는 거죠. 감정은 말 그대로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살펴본다. 부동산을 살펴보는 것.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근데 무엇을 살펴보는가 하면은 요 항상 평가 부동산을 여기서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요. 여기서는요. 평가 부동산을 이 감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이다. 또는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써요. 대상 물건. 이게 건물이든 간에 토지든 간에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써요.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뭐요? 요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는 거죠. 경제적 가치. 경제적 요 가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우리 경제가 뭐예요? 말도 시장. 시장 가치를 말한다 보면 돼요. 시장 가치. 요걸 살펴보고 요 살펴본 결과를 만다고요. 결과를 판단하여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판정한다 했어요. 판정하고 살펴본 결과를 판정하고 요 판정된 요 자체를 뭐예요?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자 부동산의 요 경제 가치를 살펴보고 요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이 판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실제로 사고 판 거예요? 판단하여 정한 거예요? 판단을 정한 거죠. 살펴보고 판단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요 감정평가는 그냥 견적 가격을 산정보면 돼요. 견적 가격. 무슨 가격요? 견적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견적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적 가격. 그러니까 평가사가 저 토지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면 평가사가 그 토지의 견적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요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교재 4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의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라 써놨어요? 부동산 평가란 요 대상 부동산의 경제 가치를 판단하여 정하고 요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경제 가치 이것을 판정해서 요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평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고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의 가격에 대한
판단이자 의견이다. 그죠? 그 의견. 쉽게 말하면 실제로 된 값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 뜻이에요. 자, 그 감정평가에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넘겨버리고요. 쭉 넘겨버려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것도 뭐요? 20배 이후도 아니고 언제 8회 거. 언제요? 몇 회요? 확인해서 8회죠. 8회 같으면 몇 년 전이에요? 야, 이때 공부할 걸, 그죠? 그러더라. 이때 나는 중학생인데 가더라. 얘기하니까. 그죠? 이게 8회가요. 8회가 12몇 년에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이 몇 년 친 거는요. 12회 때부터예요. 12회 때부터 몇 년이고 그 앞에는요. 2년에 한 번이었어요. 2년에 한 번.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단순히 그냥 뭐요? 20년 지나면 안 돼요. 몇 년 전요? 지나면 안 돼요. 8이니까. 그죠? 안 돼요. 10년 전이면 안 됩니다. 저기다 2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년 전? 20년 전이에요. 8회 같으면. 창을 보시고. 그 부동산 평가에 분류가 있는데요. 요 보면 우리가 공적 평가가 있고 공인 평가가 있어요. 있나요? 이 공적 평가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요? 공무원이 평가하면 공적 평가를 보면 돼요. 공무원에 의한 평가. 공무원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 평가는 말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감정 평가사 있죠. 그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그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면 공인 평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평가하면 공적, 감정 평가사가 평가하면 공인을 보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필수 평가하고 이미지 평가가 있어요. 있나요? 그 필수 평가만 한번 좀 체크해 두세요. 체크. 필수 평가만 체크. 어떤 요 업무를 개시하려면요. 업무를 개시가 뭐예요? 시작을 하려면은 개시. 업무가 요 시작이 되려면은 먼저 요에 앞서 가지고요. 우선적으로 뭐예요? 우선적으로 평가사에 감정 평가액이 나와야 돼요. 감정 평가액이 나오고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뭐요?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업무가 개시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런 뭐 한다고요? 평가액, 감평가액 받아가지고 업무를 개시해야 돼요. 어딘다고요? 이는요, 반드시 받아요. 이런 평가를 뭐 한다고요? 필수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에 평가액이 나오지 아니하면 요 아이 업무를 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시가 뭐요? 시작하는 것. 그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첫째가 조세 부과예요. 무슨 부과요? 조세 부과. 요 조세 부과를 줄여서 이걸 과세라 불러요. 과세. 특히 요 과세는 말 그대로 이는 주로 보유과세예요. 뭐요? 보유과세. 우리가 저 1달부터 이제 세부를 공부하겠지만은 요 뭐요? 보유과세 제일 강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거예요. 감히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나와요. 그럼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은 뭐 한다? 거래세 또는 유통과세라 불러요. 제일 좋은 게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그죠? 그래서 사고 팔고죠. 그래서 거래세 또는 유통과세라 불러요.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의 이전.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상속이나 정려 있죠? 그것도 뭐예요? 소유권 이전은 있죠? 그것도 유통과세예요. 근데 그거는 무상이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상이지다. 유상이 아니고 무상.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 내가 하나가 우리 보통 재산세예요. 재산세. 이 학자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세법 공부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도 공부를 해요. 그건 국세인데 그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생기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주로 보유세라고 그냥 재산세를 말해요. 되나요? 재산세. 그냥 우리 퉁쳐서 우리 세법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재산세를 말해요. 보유가세. 이런 게 우리가 뭐요? 보유가세예요. 되나요? 이런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매년 6월 1일 기해서 뭐요? 재산세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맞나요? 날라와요. 나는 집을 사고 판 것도 아닌데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사가 요 자체를 얼마인다고요? 지방시군구 넘겨주면 요 지방시군구 세무공무원 있죠? 공무원이 뭐요? 재산세를 산정해서 우리 집에 뭐요? 고지서를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통징수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 2월 말쯤 되면은, 한 3월 달쯤 되면은, 양산에 곳곳에 뭡니까? 현수막, 플랜카드가 붙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개별 공시가 나왔다고, 뭐요? 연락하실 분 연락하시고, 이의신청 하시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요 금액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이 없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재산세를 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요 금액이 없으면은 요 매길 수가 없잖아. 그죠? 이 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재산세 등은 이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요게 가장 상징이 뭐다? 토지 같으면 이게 바로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되나요? 이게 공시지가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시지가가 요 주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보면요. 우리가 경공매 뭐요? 경공매 요 개시도 들어가요. 경공매. 옛날 때 같은 경우는 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면 보통 평가사가 뭐요? 평가를 하려고 현장 조사를 나와요. 그 직접 와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많이 싸움이 많이 발생했어요. 요즘은 경공매에 들어가더라도 뭐요? 평가사가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되나요? 밖에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요? 최저 경매 개시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부동산이 한 1억이 나오면 얼마 나오면요? 100이 나오면은 뭐야? 법원에서 그 1억을 조정을 해요. 보통 20% 시험에 감액시켜요. 얼마요? 그럼 1억 같으면은 20% 까버리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이제 그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경매 가니까 시가보다 싸게 나와 있더라. 싸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최저 가격이에요. 뭐요? 8천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자 경매 입찰할 때 지참금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계약금으로 뭡니까? 지참금으로요. 그 800만 원에 10%, 아주 8점에 10%, 800 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예전에는 자기가 써내고 싶은 금액의 10%였거든요. 이제는 그냥 그 최저 가격 있나요? 그 가격이 그냥 10% 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 자기가 써내고 싶은 금액이 뭡니까? 10% 써버리면요. 혹시 그 법원에 조금 뭡니까? 이상한 놈이 있으면요. 그 금액 알려줘요. 알려줘가지고, 뭐요? 10%가 아주 쓴 금액은 제일 큰 놈부터 좀 더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다 끝나기 전에요. 뒤에 오는 거예요.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뒤에 와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얼마 썼는가? 그래서 그게 공개된다 해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 다 균등하게, 뭐요? 그 최저 가액의 10% 되나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이것도 뭐요? 평가사에 평가 나와야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게 이 수용. 뭐요? 수용시에 수용. 이게 뭐 협의 매수든 수용. 되나요? 수용.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디 토지가 뭐 도로에 폐입된다, 수용된다 하면은 그죠? 평가사에 평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만다고요. 그 주민들이 평가 한 놈 나와라 하고 난립니다. 그죠? 왜? 작게 해놨다고. 그만했다고요? 요 금액이 이제 보상 금액에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세 개는 뭐다? 요 세 개는 필수의 평가라고 봐두셔야 돼요. 뭐요? 무슨 평가다? 필수적 평가에 속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평가에 속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큼은 공시지가는 여기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는 조세부과를 위한 이게 공시지가예요. 요 세 개만큼은 뭐다? 반드시 평가사에 평가를 받아서 요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필수 평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 보면은 요 세 가지는 또 뒤 가면요 항상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정해요. 그럼 그게 법정 평가인데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법정 평가 무슨 평가요? 법정 평가에 들어가요. 이는 우리가 뒤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일단 적어놨나요? 법정 평가라고. 평가. 법정이 뭐요? 이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을 법정이라는 줄을 불러요. 법정. 요 법정을 말 많이 들어봤죠? 법정은. 우리 민법 할 때도 뭐요? 법정지상권. 맞나요? 법률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주로 보통 물권법이 대부분 다 법정이에요. 뭐요? 물권법이 법정. 되나요? 법률 규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약보다는 법률 규정. 그죠? 이 말이에요. 법정. 좀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감정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뭐요? 법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임의적 평가는 그냥 임의대로 알아서 하세요. 평가를 받아서 하든 그냥 하든 알아서 하는 임의적입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뒤에 세금 봐주시고요. 체크만 좀 해놓으세요. 이거는 좀 한 개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각하면 돼요. 20회 이후로 몇 회요? 20회 이후로 보면 돼요. 그냥 20회 이후로는 요 감정평가편만큼은 뭐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요. 시험을. 이거 지금 현재는 이거 그 부사 박사가 안 내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거는 거기서 시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더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옛날에 나왔던 거하고 완전 뭡니까? 이 포인트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494페이지에 확인하습 있죠? 제로에 있죠? 이게 이론이지 이게 무슨 실무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거는 대학 박사가 좋아하는 거고 문제로 이런 거 안 냅니다. 요즘은 실무에 겸해가지고 내부 때문에 20회 이후로는요 이 문제 노는 요 뭐요 완전 틀이 달라요. 틀이 포즈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한국 감정에 의뢰하는 거니까. 되나요? 좀 문제 보시면은 틀이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주로 웬만한 이런 부분 아니면은 그 20회 전거를 별 볼 가치가 없다. 뭐라고요? 그 학자들은 낸 거고 20회 이후로가 한국 감정으로 보면 돼요. 되나요? 다 되고요. 넘어가서 그 쭉 내보면은 그 외가로 이번에 현황평가, 조건평가, 기한평가, 소급평가가 있어요. 있나요? 그 제가 요걸 가오랬잖아요. 규칙을 때가 오랬죠. 이리 보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다섯 문제를 보면 돼요. 몇 문제요? 여기서 다섯 문제 논다 보면 돼요. 일곱 문제 중에서 여기서 다섯 문제 나오고 제일 뒤쪽에 가면 나중에 부공법이 있는데 거기서 한 문제. 자, 한 문제가 이론 문제. 뭐요? 그 일곱 문제를 보면 돼요. 이론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론을 봐도 상관없어요. 공통이기 때문에 요거요. 자, 제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요게 더 간단히 소개만 할 거예요. 되나요? 요게 법정평가예요. 우리나라에 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규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안 된다는 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 쭉 여기 보면요 나오고요. 그 14조 보세요. 몇 조요? 부터 해가지고 26조까지 쭉 26조가 있죠. 14조부터 26조까지 있죠. 요거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13조까지 하고 나면 뒤는 묶어서 그냥 14조부터 26조는 물건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볼 필요가 없고 부조선에 관계된 건 보면 돼요. 뭐만? 그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조문이. 되나요? 몇 개 안 돼요. 왜? 14조부터 26조가 다 한 개 물건마다 해놨기 때문에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요게 감정평가라는 규칙이에요. 뭐요? 보세요. 그럼 이게
감정평가를 위한 법률 규정이라고요. 되나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앞에 자리를 줄여서 그냥 감칙이라 할 거예요. 뭐요? 이거 시험 문제 내올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니까. 시험 문제 자체에 감정평가는 규칙을 할 때 줘요. 그냥. 되나요? 이게 있고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 두 번째예요. 이거 줄여서 제가 그냥요 이걸요 부공법이라 할 거예요. 우리 일반 책에는 줄여서 이걸요 부동산 공시법이라 불러요. 뭐요? 약칭으로. 근데 이건 그냥 공부할 때는 줍니다.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시험에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률을 할 때 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론에 관계된 걸 제외하고는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되나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몇 문제 하면 여기서요. 여기서 총 7문제에서 여기서 5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요? 요 법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 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요? 한 문제가 나와요. 위에서 문제죠? 이제 한 문제가 이론이에요. 이론. 뭐요? 이론이라 보면 돼요. 이론. 그래서 이론 한 문제 보면 돼요. 한 문제 보면 돼요. 그래서 총 7문제를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자체도 시험 공부를 하면은 놓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되나요? 보면서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 게 우리가 뭐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이 있어요. 뭐요? 토지보상평가 요거요. 수용시 보상평가 지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되나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 요 2개의 법이에요. 원래 법은 이걸 말고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요 2개의 법이에요. 되나요? 보면 돼요. 근데 요것은 뭔가 하면요. 요거는 그 2조에 1 내보세요. 저 1조 보세요. 1조 내보세요. 1조 있습니까? 여기에 1조 이게 그 부르기 이게 뭐예요? 감정평가한 규칙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2016년 8월 31일 같은 건 언제예요? 작년도가 올해가 아직까지는 2017년이죠. 올해가 내년에 2019년 줄 알았다. 야. 그 앞에 있던 저 밑에 가니까는 앞에 있던 어른 여세 많은 분이 엄청 쓰고 내더라고요. 나이 한수 올려놨다고. 작년이에요. 근데 이게 14년 지금부터 2년 전에 2년 전이죠. 올해 2년 전 14년 그 8월 31일 날에 그때 대폭 개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 여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이었어요. 여기도 감정평가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4년 말부터 요 2개를 통합시켜 버렸어요. 되나요? 그 법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책이 지금 현재 일반 우리 공인조 책들이요, 이 책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한국 감정 내니까 그애들이 요 법에 맞춰 내고 책들은 뭔다고요? 12년째 책이 내용이 그런 게 많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신나게 했는데 시험 나가면 답이 안 보여요. 뭔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다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볼 때는 쭉 바뀌었다 보면 돼요. 지금 이제 그 1조에 뭐 써놨어요? 1조에. 아니, 보는 거에도 그 보는 거에도 큰 거예요. 1조에 딱 보면요. 요 감정평가는 규칙에 이걸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준수해야 될 뭐요? 원칙과 기준을 규정했다는 거죠. 뭐요? 있나 없나요? 그러니까는 누가요? 감정 평가 업자가. 이거는 물론 감정 평가 사이에 관한 거니까 업자가 바로 누구겠어요? 감평가 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 평가를 할 때 뭐요? 준수해야 할 뭐요? 말 그대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원칙과 기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요 규칙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평가를 해야 돼요. 되나요?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원칙과 기준 다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으면 당연하게 이기시면 오겠네.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아, 그거 써놨잖아요. 2조에. 아직 1조에 써놨죠?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원칙과 기준인데요, 우리 시험 자체 범위에 보면은 그 2조가 보일 거예요. 몇 조요? 2조가 보일 거예요. 그 2조에는요, 모두 뭡니까? 우리 앞으로 쓸 용어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용어. 1부터 15까지 있나요? 1부터 15까지 용어 있죠? 그 정의, 일명, 정의, 용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일단 놔두시고요. 그 정의, 그거는 별표 3개 쳐놔야 돼요. 이 정의는 무조건 시험에 여기서 2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요? 그러니까 1부터 15까지. 거기에 관계된 용어 가지고 뭐요? 글자는 안 바꿔요. 똑같이 뺏겨버려 시험에. 되나요? 심지어 뭐요? 그 용어에서요, 공제해야 될 이걸 뭡니까? 가산해야 될 틀을 만들어버려요. 뭐 한다고요? 고준도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용어 하나 다 15개 이겨서 지금 2문제 놓으니까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같으면은 1부터 15까지 2문제 같으면 작은 게 아니죠? 정의에서. 그래서 또 틀리고 와요. 뭐요? 엊그저께 우리 28회 시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났는가 해보겠지만요. 그 감가수정 있죠? 있죠? 그 뒤에 쭉 보니까요. 그 두째 줄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있죠? 공제 이걸요, 가산하여 혜택을 만들어버렸어요. 공제는 차감하는 거죠? 2조의 그 12 감가수정에 있나요? 그렇게 이 용어를 뭐요? 우리가 가산한다 이런 말, 차감한다 말, 공제 이건 차감 맞습니다. 공제 있어요. 공제 뭐요? 공제 있어요. 공제가 차감이 차감. 이걸 뭘 바꾼다고요? 이걸요, 가산하여 혜택을 만들어버렸어요. 맞나요? 또 뭐겠죠? 이 정도예요. 또 심지어 그거 보면요, 그 10에 수익하는 법 있습니까? 요거는 재작년 문제예요. 그 쭉 보니까 뭐 있습니까? 그 할인하거나 할인하여 있죠? 할인 자리에다가 동그라미 그 가로를 딱 쳐놔요. 그놓고요, 기억, 니은, 디귿 줘놔요. 3개 준다면 이 말고도 줘놓고요.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별당 이름으로 버려요. 되나요? 그것도 뺏긴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2조에는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별표 3개 쳐놓고 완전 다 익혀놔야 돼요. 되나요? 이게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출발되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한 2개 놓을 것 같으면 할만한데 15개서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조심들어 보면 돼요. 요게 정의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 3조부터가 이제 뭔다고요? 3조부터가 이제 뭔가 하면요, 기준과 원칙이에요. 기준과 원칙. 감정평가 이 부분 자체는요, 나중에 모의고사 놓더라도 뭐요? 그 모의고사 놓은 거 너무 믿지 말고요, 그냥 저 말만 믿고 하면 돼요. 뭐요? 모의고사는 이상하게 놓을 수 있어요. 강사 내니까. 그래도 누가 들어도 몰라. 출제위원 되잖아요.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아쉬운 거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해도요, 나중에 한 3월달 모의고사를 쳐요. 특히 감정평가편 더 그래요. 맞나요? 치면요, 막 강사가 내버리기 때문에 이상한 거 잡으면 책 있는 것들 그것도 공부하고 있어. 시험장만 안 나와요. 그거 되나요? 요 위주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 안면서 좋아요. 요 위주로 하면 돼요. 되나요?
그 양도 대폭주로 들고 정확하게 시험 노릇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때는 요 원칙에 따라서 요 기준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가격, 이거는 공시법이에요. 뭐예요? 가격을 공시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한다? 이거는요. 행정관청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관청이 하는 거예요. 관청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요 내용이 관계된 거예요. 뭐요? 요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 공시가 현수막으로 뭐요? 한 3월달 되면은 양산시에 다 대피는 거예요. 되나요? 공시가 나왔으니까 뭐요? 연락기간, 이신증이 정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관청의 공시는요, 요 공시는 알리는 것. 요거는 두 개로 나눠져요. 뭐요? 나눠져요. 그럼 이때 행정관청 알리는데, 요거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 목적 자체가요. 하나가 적정 가격의 산정이에요. 뭐요? 적정 가격을, 그러니까 그 가격을 적정한단 말이에요. 적정화.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공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공시를 하고, 공시가 뭐예요? 알려서 뭐 한다고요? 요 과세의 합리화를 위한 거예요. 뭐요? 과세를 합리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과세의 형평성 또는 합리화. 합리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과세의 합리화. 그러면 가격을 적정하게 알려서 이신증도 받아주고, 맞나요? 이신증도 받고 해서 말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요 가격을 그대로 해서 뭡니까? 세금을, 조세부가를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행정관청에서 요 적정 가격을 일단 만다고요. 놓으면요. 요 감정평가업자한테 이걸요. 의뢰를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의뢰를 해요. 이해갑니까?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뢰를 해요. 근데 의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평가사가 하나 안 해요. 하수는 둘 이상한테 해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둘 이상의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둘 이상이 만다고요? 요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만다고요? 뭐요? 규칙에 따라서 뭡니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요. 평가액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서 다시 이걸요, 어디에요? 행정관청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주겠죠? 결과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넘겨주면 요 행정관청은요, 요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또 공시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요? 해수막 가서 알려되고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한다고요?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요? 조사, 결정, 공시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기에 조사를 의뢰하고, 여기서 해주면 이제 뭐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요? 다시 결정을 하고, 여기서 공시를 해요. 뭐 한다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둘 이상의 평가사가 해주면, 요거는 단순하게 평균의 평균, 뭔다고요? 그러니까 평가액은 평가사가 해주지만은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여기서 이승 받아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고 공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여기서는요, 여기서 옛날에요, 토지와 주택은 여기서 했는데 이제 통합시켜버렸어요. 모든 것은 다 유료 가야 돼요. 되나요? 이제 평가사한테 평가를 해야 돼요. 되나요? 가야 한단 말이에요. 공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하는 딱 부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뭐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뭐요?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행정과정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해주는 것은요, 요 표준 가격은 여기서 다 해줘요. 뭐요? 표준. 이 표준이 사실은 그 보면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표준지 공시지가 1% 그거 놔두세요. 그냥 여하튼 뭐가 된다고요? 여기 들어가요. 표준. 표준지 공시지가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가 표준주택 가격. 세 번째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그 비주거용이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뭐요? 비주거용 거기에 작년 말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신설되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요게요 통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비주거용. 그래서 표준자가 3개 들어가요. 표준지 공시지가 1% 없고요. 표준주택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이 있어요. 뭐요? 공동주택 가격. 이것도 국장 해줘요. 또 한 개 있는 뭐면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요거는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공동과 집합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이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이 두 개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요거는 이런 건 주로요. 이건 단독이에요. 단독 이런 거. 한 개. 주인 하나예요. 하나. 되나요? 주인이 한 명인데 이거는요. 토지는 뭐요? 함께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의 제일 내가 뭐야?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공동토지 위에 뭡니까? 각 구분 소유권 다 있잖아. 그죠? 그럼 구분 소유권의 뭐야? 각 소유권자가 구분 소유권의 전유 면적에 비례해서 대지 사유권을 가져간단 말이야. 안 그래요? 가져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야? 그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그 토지의 대지 사유권을 분리해서 팔지 못해요. 항상 일체성이에요. 항상 함께 파는 게 돼요.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 구수, 구청장이 평가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호마다 다 평가해줘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건물의 전유 면적에 하나의 대지 사유권 있죠. 그걸 합체가 다 평가해준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 앞에 있는데 이게 상가는 상가인데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5층 건물 상가예요. 근데 층마다 구분 소유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토지는 하나예요. 이것도 뭐가 같아요? 아파트와 같죠? 토지에 뭐가 있다고요?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건물의 주인은 다 다른데 맞다고요? 상가 건물에 땅은 함께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것도 땅과 건물을 합체가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이 두 개는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해 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보일 거예요. 표준 가격이 있죠. 표준. 요 가격이 있는 건 항상 개별 가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개별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표준이 있는 것에만 개별이 있어요. 개별이 있는 것에만 표준이 있어요. 그럼 공동과 집합은 뭐다? 개별과 표준의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콜? 공동자나 집합자들한 거는 표준과 개별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제 시험 치는데도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공동과 표준은, 공동과 집합은 표준이 없어요. 그거는요, 한 개 토지 소유권부에 한 개가 건물 들어가는, 그는요, 단독이에요, 단독. 뭐요? 뭐만? 단독만 표준과 개별 구분이 있고요. 공동과 집합은 아예 표준과 개별하고 친하지 않아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요즘도 뭐요? 그때 엊그제 발표난 11월 28일 날 시험 치는 그게 또 이거 또 나왔어. 공동은 표준과 뭐 개별한다 그죠? 그리고 답이었어 그거. 그 신기한 게 자꾸 이제 이런 게 자체가 간단한 건데도 자꾸 내용을 위주로 하려 해요. 우리 시험은 내용 위주로 안 내요. 그래서 이리 보면 돼요. 표준을 국장이 해주는 이유는 이 표준을 기준해서 개별 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이리 보면 돼요. 개별자가 있는 것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요? 결정 공시한다. 뭐만? 개별자가 있는 것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그럼 개별자가 없는 표준, 공동집합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준다. 콜? 요 네 개밖에 없어요. 그게는. 표준, 공동, 집합, 개별 네 개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봐주세요. 일단. 되나요? 왜 그런가? 이거는 홍보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요? 홍보 목적이에요. 저 결정 공시를 한 사람한테 이 신청 기간 내에, 즉 공시로부터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해야 돼요. 뭐요? 이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홍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신청하라고. 누구한테요? 결정 공시한 자한테 이 신청한다. 홍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신청하라고 탁 해설을 붙였더니 아파트를 가는 사람들이 막 이 신청이 뭡니까? 시군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시군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파트는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달라진다고 따진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단독 가는 사람들 안 따져요. 아파트를 가는 사람 많이 따져요. 똑똑하다고. 뭔다고요? 따져요. 나중에 시군구에서 업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해갑니까? 한번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못 따지게 그냥 어디다가요? 국토교통부한테 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신청 받아주겠다, 야. 전화 받아가지고. 이신청하면. 안 그래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국장한테 이신청해야 돼. 시군구에 가지 마. 그 시군구는 자기가 알아 해. 되나요? 단독은 어디 가야 된다고? 단독주택은 시군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콜? 그 이신청하는 거예요. 이 홍보하는 겁니다. 워낙 공부할 사람 많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표준, 공동, 집합 단어가 들리는 것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럼 표준은 별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을 구해주면 표준 하나에 하나 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기 좋도록 개별 가격을 구하기 좋도록 뭡니까? 국장이 정해준 것이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구하면 되겠다. 되나요? 그럼 개별자가 들어가는 것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되나요? 하시고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요. 잘 보시면요. 여기에 1조는 뭐 한다고요? 요 자체에 뭐요? 목적이 나와 있고요. 2조 있죠. 2조. 2조가 뭐가 있어요? 2조가 1부터 15까지 있죠. 그죠? 여기에 정의가 다 모였어요. 정의의 용어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평가 파트 하는 용어는 정의는 여기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정의는. 되나요? 그 2조에 다 모아놨어요. 1부터 15까지. 여기서 시험에 몇 개 논다 해서 제가 2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2문제 나와요. 이 자체만 2문제 나와요. 이건 제가 봐주란 말이에요. 다 모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시험 보면요. 네요.
요거는 특징 하나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이 내용은요. 뭐뭐란 뭐뭇을 말한다 돼 있어요. 뭐요? 한번 보세요. 그죠? 뭐뭐란, 뭐뭐이란, 뭐뭐를 말한다 돼 있어요.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돼 있어요. 맞나요? 요게 용어예요. 그 한번 1호부터 5까지 보세요. 뭐뭐이란 아니면 란이죠. 뭐뭐이란 란, 그죠? 이란 란 뒤에 뭐뭐를 말한다. 맞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란 뭐요? 뭐뭐이란 뭐뭇을 말한다 하는 것은 다 용어라 보면 돼요. 2조. 되나요? 2조. 근데 3조부터 이제 4조는 이제 간편가사가 업무를 할 때 그건데 그 내용인데 기준 뭐요? 기준. 그러니까 2하고 2조 뭐 3조하고 뭐요? 4조는요.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뭐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맞았겠어요. 근데 주로 5조부터 뭐 한다고요? 부터가요. 원칙자가 들어가요. 보이나요? 5조 한번 보세요. 5조에 딱 보니까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 맞나요? 6조에 보니까 현황 뭐요? 기준의 원칙. 7조에 보니까 또 뭐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등 맞나요? 일단 이렇게 가요. 그것도 다 원칙과 예외예요. 되나요? 원칙과 예외예요. 근데 그 세 개는 5조, 6조, 7조는 워낙 큰 덩어리다 보니까 앞에 그냥 원칙 써놓을 뿐이에요. 되나요? 제일 큰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볼 게 하나 있어요. 5조부터예요. 이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요. 딱 보면 이는 여기서부터는요. 뭐란 뭐뭐는 말한다 없어요. 이는요 항상 뭐뭐는 나가요. 뭐요? 5조부터는 뭐뭐로 뭐요? 하여야 한다요. 뭐요? 야 한다. 아니면 또 뭐뭐로 한다. 난이 아니가 뭔다 이거는요. 뭐뭐는 뭐뭐로 한다 이거예요. 뭐뭐로 하여야 한다. 일명 뭐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죠. 이 말이에요. 한다예요. 그럼 있어 여기서 뭐뭐는 뭐뭐로 한다 한번 5조 내보세요. 5조 있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감정평가는 뭐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이라는 뜻이 한다 이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로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요게요. 원칙 요게요. 당해 뭐요? 보유가세 산정시 이게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우리 재산세 매길 때 시가 표준을 삼을 때는 항상 저 원칙으로 해야 돼요. 뭐래요? 원칙으로 해야 돼요. 원칙으로. 그러니까 뭐래요? 요거 구할 때는 뭐요? 시장 가치로 해야 돼요. 또 현황 물건 기준으로 원칙을 해야 돼요. 또 개발 물건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외에도 또 그죠? 몸으로 한도로 해야 되죠. 다잖아요. 이 말이에요. 왜? 특정 가격을 공시할 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보통 단 이렇게 나와요. 단서 조항 같은 거 단 이렇게 나와요. 단서. 넘었어요. 뭐뭐는 뭐뭐로 뭐요?
할 수 있다 나와요. 뭐요? 나와요. 여기에 이제 뭔다?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뭐요? 예외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보여요? 단 아래와 같은 뭐요? 5조에 봐요. 단 아래의 각 항목에 뭐요?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기준으로 감평가 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하나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뭐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감평가 목적이나 또 평가에 따라서 뭡니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의뢰 요청 이런 거니까 이건 요 기준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이런 경우는 뭔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이때는 뭔다고요? 시장 가치 외의 기준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한 개만 있어요. 몇 개만? 원칙은 한 개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액 구하는 걸 때는 무조건 뭐뭐로 하여 한다로 해야 되고. 되나요? 그 뒤에 할 수 있다는 다 예외예요. 그거는 그거 외의 목적들. 되나요? 오늘 당의 보유가세 외의 목적들은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되나요? 평가사가 뭐 용돈벌이 하는데 과세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은 의뢰인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맞춰서 해주면 되는 것이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우리는요, 원칙 위주로 많이 노는 거고, 뭐요? 원칙 위주로 많이 노는 거고, 원칙이 당의 보유가세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를 뭡니까? 뭐 처음에 자기 만든 이유가 당의 보유가세 산정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되나요? 원칙이고. 자, 중요한 것들 딱 세 가지. 5조, 6조, 7조는요. 뒤에 원칙이라고 명시해놨어요. 맞나요? 5조, 6조, 7조 있습니까? 그 5조, 6조, 7조 그만큼은요. 그 세 개는 원칙과 예외로 다 받아야 돼요. 되나요? 다른 것들은 원칙과 예외가 다 있는데 이렇게 5조, 6조, 7조 식으로 뭡니까? 앞에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 있어서 못을 안 박아놨어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되나요? 그러면 이 말이겠네. 그죠? 행정관청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올해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액을 구한다고 의뢰할 때는 뭐 한다고요? 원칙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해서 요 가격을 행정기관한테 알려줘야 돼요. 맞나요? 근데 민간들이 내 땅가 얼마요? 하는 거 이미지 평가를 물어볼 때는 그냥 뭡니까? 요걸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외로. 되나요? 요거로 시가 표준이 아닌 경우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의뢰인이 의뢰하는데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게 조항이 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혼동이 안 돼요. 다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볼게요. 그 495페이지 보면 현황 평가가 보이고 조건 평가가 보여요. 보이나요? 일단 요것부터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어제 책이 먼저 순서대로 먼저 한번 보죠. 그 내나 봐요. 몇 조? 6조. 몇 조요? 6조. 지금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현황 평가가 아니고 이거 뭘 바꿨다고요? 현황 기준의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현황 기준의 원칙 6조 적으면 되죠. 있나요? 현황 기준의 원칙. 그럼 6조의 1항이요. 1항이요. 현황 기준의 원칙이고요. 6조 2항이죠, 2항. 2항이 단 있습니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갖고 뭐 했습니까?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러면은 현황 기준의 원칙은 요거고요. 6조의 1항. 뭐라 써놨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기운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단 가로 열고 뭐요? 불법적이거나 일식 이용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 및 뭐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맞나요? 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 이게 뭔다고요?
이게 원칙 맞네, 그죠? 로 하야 한다. 맞나요? 근데 뒤에 밑에 이 항에 6조의 이 동그라미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접평가 조건을 붙여 간접평가 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럼 이거는 이걸 일어나가네요. 줄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어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줄이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린 요청 같으면 여기 아니네, 그죠? 요청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이렇게 구분돼 간다 이 뜻이에요. 그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조건이라 불러요. 예전에 이걸 조건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감정평가 조건. 위에 거는 뭐예요? 현황 기준의 원칙 되나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들이 이제 표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옛날에 그러면 이거 갖다가 학자들은 이걸 현황 평가를 불렀 거예요. 또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안 쓰고 현황 기준의 원칙. 현황 기준 있어요. 현황 기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조건. 되나요? 이리 보면 돼요. 조금만 쉬었다 가죠. 이제 대충 이제 보는 법 아시겠죠? 일단. 뭐 그렇다 보면 돼.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깊게 본론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좀 숙달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볼 때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 정확히 알면은 도사지. 이제 처음 공부하면서 왕초보가 이러는 감정에서 공부해도 잘 매는 법이라 이런 게 있다만 아무 돼요. 내용만.